남중국해, 홍콩, 대만, 위구르 문제 등을 비롯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이미 기술전쟁,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그들의 전선은 지금 현재 급격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의 주도권, 그 중재자 역할을 두고 그들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상황인데요.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이었죠. 바이든은 스가에게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를 지켜주겠다는 선물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움직임에 맞서 중국도 직접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섬나라를 방문한 것인데요.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 세계 외신 대부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만의 동태가 아니라 이는 한일 관계, 더 멀리는 미중 관계의 전선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라는 부분을 두고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일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양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무역협정을 통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원론적인 코멘트와 함께 중일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동중국해를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고 싶다라는 우호적인 코멘트도 잊지 않았는데요. 중일 간의 한라인 구축에 진전이 있었다는 일본 외무성의 발표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당시 이전에 바이든의 친중 성향 때문에 일본에는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먼저 움직여 친화 정책을 펼쳐준다면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둘 수 있는 일본의 국익에 이로운 부분이기에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일본은 중국과 합의한 것인지 발표 자체는 당당한 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 일본의 경제가 소폭 회복된 것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상황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극에 달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듯 일본이 언론에 대고 떠들 수 있을 만한 양국 간 여행 재개 합의나 팬데믹 협력 및 올림픽에 대한 협조 등의 선물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보이지 않는 선물까지 일본에게 안겨준 중국. 그러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제 한국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했을 것인데요. 일본에게 그랬듯 한국에게도 시진핑의 방한과 주요 의견 교환을 비롯한 무언가 선물을 던질 것인데 어설픈 선물을 들고 와서는 먹히지 않을 것을 그도 알고 있기에 현재 우리와 중국 사이의 주요 사안들인 북한 문제 혹은 최소한 한한령 정도의 이슈가 던져져야 할 것이겠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이 꿈꾸는 것이 바로 미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이 포기했던 패권국가질, 패권국으로서 중재 해결사 노릇을 포기했던 미국의 긴 공백을 노리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외신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 먼 나라 외신의 소식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중국의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만 봐도 왕이 부장의 방한 방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사는 왕이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것인데 그의 이번 방문이 지역의 자유주의 무역회담의 이행을 더욱 촉진하고 팬데믹을 비롯한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양국 관계의 모멘텀을 지속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이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인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한중 FTA, 중일 FTA, 나아가 한중일 무역 협상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한미일의 삼각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15개국의 무역협정인 RCEP에 서명을 한 후 중국 내에서는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 역시 시진핑이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으며 바이든이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를 비롯 유럽의 동맹 강화에 나서기 전에 중국이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일본의 아사히 계열 론자도 중국이 미국의 정치 공백을 찔렀다면서 계속해서 다자주의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스위크는 이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보도하면서 현재 미국이 한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혀 바라지 않는 중국의 주도로 돌아가는 이 판세에 대해 미국이 지금 이 상황을 한국과 일본 탓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미국은 그간의 행보에 대해 거울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지인 더 힐을 통해 보도된 스카우크로프트 안보센터의 매튜 버로우즈 디렉터와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이 바이든에게 하는 6가지 정책 제안이라는 기사에서 필자들은 미중 간의 냉전이 과거 소련과 있었던 냉전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지지했던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경제력이 강하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차라리 중국 지도부가 스스로 실패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힘을 모아 다자주의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 조언하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소련과는 전혀 다른 상대이고 그 시절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 연합이 아니라면 중국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인데, 최근까지는 미국이 마치 중국 같은 행동을 하고 도리어 중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과 같이 다자주의를 외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은 이를 복구시키는데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할론과 관련하여 스가와 바이든이 아시아 태평양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더 힐의 다른 기사를 통해 한일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일본에게는 미국이, 미국에게는 일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미일 모두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사는 설명하는데요. 기사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찰스 크랩트리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키오테로 스스이의 의견으로 중국이 이제 완전한 적은 아니더라도 공통의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분명 다자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바이든의 노력에 있어 특히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스가는 복잡한 역사 문제로 얼룩진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미국은 그 과정을 중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회복은 양국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국과 미국 모두가 그 회복 과정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미중 전쟁에 있어 동아시아를 둘러싼 패권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중재하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이 정말 한국과 일본의 평화 증진과 우호를 위하여 선의로 우리를 도울 국가들이 아니란 점은 명확합니다. 엄밀히 말해 중국은 경제적인 접근으로 한중일 3자 연합을 구성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약화를 노리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 고립에 있어 필수적인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연합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 완화가 필요한 것일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지금 이 상황,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 만들어진 비극. 그 비극이 오마주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길 스스로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으며 한민족의 근대사 비극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아베와 주도한 끔찍한 합의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던, 3자의 도움이 없어서 화해의 실마리를 못 찾던 어쩌던 간에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지 못한 모든 합의나 약속은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합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요. 결국 강제 합의는 바로 이전의 합의 취소가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져갔듯이 차후에 더 큰 갈등을 만들 기폭제가 될 뿐이라는 노파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부디 언젠가 대한민국의 문제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